자, 너희가 이차 함수 개념은 웬만큼 많이 알아서 이거는 그냥 잠깐 짚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너희가 배웠던 이차 함수 그래프, 보통은 이차 함수식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하죠. 자, 표준형으로 이렇게 모양 바꿨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거 그냥 바로 아는 거였고, 그래서 이 P, Q라는 꼭지점의 좌표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 P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오늘 문제 풀 때 이거 계속 쓸 거니까 혹시 아직까지 안 외우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얘를 이차 함수가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얘는 이 축, 얘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니까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얘를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차 함수의 특징은 가장 큰 이차 함수의 특징은 바로 이 축을 중심으로 이 그래프가 대칭이다라는 그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대칭성이라는 게 뭐냐면 y가 똑같은 값이 좌우로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난다. 이게 만약에 알파 베타라면 대칭으로 나타나서 내가 가운데 값을 알고 왼쪽 값을 안다면 얘랑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오른쪽 값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축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이 값은 결국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이 되겠지. 대칭성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잠깐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나타낸다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조금 유식해 보이게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 뭐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대칭 축의 방정식을 x는 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y는 fx라고 놔보자. 그럼 지금 얘가 내가 어떤 특정하게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A에서 똑같이 얼마만큼 더하거나 얼마만큼 뺀 값이 함수값이 지금 똑같지.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F A 더하기 X와 F A 빼기 X가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고 자 얘가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기호예요. 너희가 얘를 딱 보면 아 이걸 보자마자 축방은 이거다 라고 바로 찾으셔야 돼. fx가 이차 함수일 때. 자 왜냐하면 지금 이게 a 더하기 x랑 a 빼기 x 두 개 더해봐. a 더하기 x랑 a 빼기 x 더하면 2a지. 그것을 2로 나눈 게 바로 a란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대칭 축의 방정식. 아까 우리 위에서 그림 봤던 것처럼 알파 베타 더해서 2로 나누면 축방이 되는 것처럼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를 쉽게 얘가 위에 그림에서 봤을 때 베타, 얘를 알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관성 있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기호를 바로 볼 줄 아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FA 더하기 X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로 나와 있는 거 요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이차함수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얘가 이차함수라고 주어지는데 f2-x랑 f2 더하기 x가 똑같다. 그러면 아 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라고 바로 구하시라고요. 이렇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축방이 얘는 x는 2니까 2차 함수식을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 그림이래. 이 기호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실게요. 대칭성 나타내는 기호.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식을 구하는 방식을 너희가 배웠었고 2차 함수식 구하는 거 뭐 꼭지점이 나와 있을 때는 표준형에 넣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x절편이 알파 베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꼴로 나타내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뭐 많이 했으니까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다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너희가 처음 할 수도 있는데 너희 중3 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 맞지?
교과 과정에는 원래 없어졌거든, 이게. 이제 원래 그 전년도까지는 있었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이제 없어져서 너희가 최대 최소를 수학상 할 때 처음 배웠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은 하기는 할 건데 뭐 설명한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아. 우선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먼저 얘를 그래프로 먼저 따져보면 여기는 2차 함수 식에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럼 지금 여기 꼭지점에 X좌표가 P고 Y좌표가 Q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모든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함수가 q니까 얘가 이차 함수의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는 결국에 y값을 얘기하는 거지. y값.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 y값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나타내는 거니까 높낮이를 보시면 돼요. 가장 낮게 위치한 게 최소값, 가장 높은 게 최대값인데 첫 번째 거 그래프는 가장 높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왜냐하면 얘가 끝없이 위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없는 상태인 거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 상태이라면 똑같이 꼭지점의 좌표가 P, Q일 때는 이번에는 최소값이 없고 최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봤을 때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의 y좌표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이게 2차 함수에서 이제 x의 범위가 조금 달라질 때마다 최대 최소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건 이따가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최대 최소는 이런 건데 사실상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 뭐냐면 실수, 너희가 알고 있는 실수는 제곱했을 때 늘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성질로 함수의 최대 최소도 이해할 수가 있어. 자, 뭔 말이냐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분명 얘는 2차 함수예요. 자, 너희가 함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은 x랑 y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왜냐하면 x축, y축의 xy 값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대소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실수 범위에서만 보는 거예요. 실수. 그러니까 허수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 주어져 있는 x랑 y 값은 늘상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고 그렇다면 x-p의 제곱은 x에서 p를 빼고 제곱한 거는 실수니까 늘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서 a가 만약에 양수면 양수에다가 0 이상인 수를 곱하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q가 뒤에 있는 q가 이 값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랑 곱했을 때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때 q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함수라는 것을 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x랑 y가 실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너희가 처음 보는 식이더라도 예를 들어 x-1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이 식이 나타내는 최소값, 이 식이 나타내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5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0 이상일 거고 얘가 0 이상일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로만 그거로만 국한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실수 개념이 들어갔을 때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성질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오늘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최대 최소 관련된 거를 많이 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관련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자. 최대 최소 관련 문제. 잠깐만. 최대 최소 어디 갔니? 아니다. 어디 갔지? 여기다.
자, 이참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군요. 자,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 유형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유형. 이거는 좀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을 할 것 같아. 자, 1번. 얘는 1번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실수 A에 대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A. 자,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주어져 있는 2차 함수를 완전 제곱꼴의 형태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꿨더니 x 더하기 a의 제곱일 거고 뒤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붙어있는 이 i잖아. 3개. 얘가 최소값이죠? 자, 그럼 얘가 최소값인데 그것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A라고 한대요. 그럼 결국에 GA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또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돼. 실수 제곱꼴로 이렇게. 그러면 뒤에 숫자가 뭐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얘의 최대값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최소값의 최대값 혹은 최대값의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설명한 거 혹시 너무 빨라서 이해 잘 안 된 사람 있어? 없나요? 대운이 다 끝냈으면 마무리할게. 안녕히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기본 문제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응용이 되면 요 정도 문제가 나오죠. 이제 제한된 범위. 자, 이제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앞에 이런 조건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그냥 그게 최소값이야. 그치만 얘는 뭐냐면 x의 범위가 이 범위에서만이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모든 수가 아니라 0에서 3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0에서 3까지만. 그럼 0에서 3까지만 봤을 때 얘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하려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를 그릴 때 이용하는 거 추계방정식. 자, 아까 축방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였지? 그래서 그거 넣으면 아마도 1 나오죠. 자, 대칭 추계방정식이 1이니까는 아래로 볼록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자, 우리 x의 범위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이 그래프지만 얘는 x의 범위가 0에서 3까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잘라야 돼. 그럼 얘는 0에서 3까지. 그럼 0의 위치가 당연히 1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어딘가 봤더니 얘가 이차함수는 대칭성이 있댔잖아. 그럼 0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얘가 1 차이 나니까 여기도 1 차이 나서 2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은 3의 위치는 2보다 더 오른쪽이니까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는 그래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이랑 왼쪽은 아예 없어. 그럼 지금 이 함수가 바로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라는 함수인 거고 그것을 0에서 3까지만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면 이 중에서 가장 낮게 나온 y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바로 x는 1에서 나온다라는 거 알죠? 이게 바로 최소값이다. 따라서 얘를 그냥 fx라고 생각할게. 그러면은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니까 요거 이용해서 k값을 그냥 구하면 되겠죠. 이해됐니? 너희 이거는 여기까지는 연습이 되어 있지? 반응이 늘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 좀 응용 문제를 할 건데 확인 차원에서 2번 한번 잠깐 풀게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번. 올바르게 풀었나 잠깐 보면 너희가 이거를 빨리 풀려면 항상 축방을 써. 막 그래프 되게 완전하게 잘 그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고 대칭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 쓰니까. 그 다음에 이게 x가 1에서 4까지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1에서 4까지. 여기가 1, 여기가 4. 대충 잡아. 어쨌든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1일 때 나오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 더하기 k가 5. 그래서 k값은 아마도 8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4에서 나오니까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더하기 8. 이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이고 그 밖에 좀 응용된 것도 좀 볼게요. 유 마무리됐다. 끝나죠? 다 했나? 응. 자, 여기 내용을 볼 건데 이게 좀 보시다시피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아까 설명했던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두 문제가 실제로 중간고사에 많이 나오는 문제야. 방금 봤던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교과서에 다 있는 거고 요거 정도면 조금 응용 문제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어려워도 다 풀 줄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한 문제 틀린다고 보셔야 돼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 우선 첫 번째 거. 자, 지금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것도 보면 선생님이 항상 첫 번째 뭐 했냐면 그래프 그리고 추계방정식을 구했어. 그 대칭 추계방정식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아예 이 문제는 못 푸는 거라서 추계방정식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의 큰 차이가 첫 번째 문제는 축방을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A가 뭔지 몰라도 약분이 되니까 축방이 나와요. 추계방정식이. 근데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축방을 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그냥 쉽게 풀리는데 두 번째 문제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돼.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우선은 A 0보다 크다 나온 것은 이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분모가 음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위로 블록이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 추계방정식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그러면 2a분의 6a니까 약분돼서 축방이 3이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축방이 3이라고 나오면 이제 제한된 범위 1에서 2까지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왼쪽으로 이렇게 1에서 2까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실제로 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연두색은 아예 그래프가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얘가 최대가 마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6이면 가장 높은 여기에서 아마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고 낮은 여기 있는 이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함수를 fx로 놓는다면 최대값 마이너스 3은 x가 2일 때 마3이 나오는 거니까 f2는 마3이다. 놓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1일 때 마육이 나오는 거니까 f1은 마육이다 이렇게 놓고 연립하면 a랑 b가 그냥 구해지는 문제.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앞에 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려면 뒤에 있는 이 대신에 얘를 뭐 k로 문자를 바꿔버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 그 3월 들어가서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문제로 넘어갈 건데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제한된 범위가 있지만 얘는 축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한다. 자, 대칭 축의 방정식이 숫자로 딱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자, 왜 세 가지가 나오는지 그림에서 그려가면서 좀 볼 건데 자, 우선 그래프 모양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얘가 위로 볼록. 자, 그 다음에 대칭 추계방정식을 찾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x는 a라고 나와. 그럼 지금 x는 a라고 잡으시고 얘랑 똑같은 그림에다가 이제 범위를 세 종류로 나타낼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거부터 볼게. 자, 지금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이 제한된 범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최소랑 최대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자,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이 2라고 나왔는데
얘가 제한된 범위가 만약에 축보다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고 생각하기. 자, 축보다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성중이 마무리하자. 다 했으면 자, 여기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1인 상태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값이 쭉 나오는데 당연히 이때는 가장 큰 값이 1에서 나오겠죠. 이게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래프는 1에서 최대가 나오니까 결국에 F1은 2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도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 당연히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죠. 따라서 두 번째는 F-1이 2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왼쪽으로 쏠려 있거나 오른쪽으로 쏠려 있지 않으면 대칭축을 이렇게 끼고 있을 때 있어. 대칭축의 방정식을. 근데 사실은 대칭축을 끼고 있는 것도 원래는 두 가지예요. 얘가 이런 형태로 끼고 있을 때랑 이런 형태로 끼고 있을 때.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이게 우선 공통점은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공통이야. 이게 두 가지가. 그런데 최소가 바뀌죠. 최소가 첫 번째 그래프는 오른쪽에서 최소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그래프는 왼쪽에서 최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나온다는 거고 첫 번째 그래프는 1일 때 최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최소가 얼마인지 문제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두 가지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낑겨 있을 때만 보면 돼. 최소는 중요하지 않아. 최대만 나왔으니까.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바로 여기서 나오겠죠. 꼭지점에서 가장 높은 위치. 그러므로 얘는 최대값이 FA가 2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너희가 문제가 얘가 지금 세 가지 조건으로 나타냈는데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면 A 값이 나오는데 그 A가 다 답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데 봐. 너희가 식을 잘 안 써버릇하면 이런 걸 놓쳐서 그렇거든. 그래서 무조건 식을 조금 잘 써버릇할게요. 계산은 좀 생략해도 되는데 풀이 과정은 생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암산, 근데 단순 계산은 생략해도 되는데 풀이 과정을 생략하지 말라는 건 조건식 같은 걸 생략하지 말라는 건데 봐봐. 자, 첫 번째 것. 내가 지금 첫 번째 것을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얘처럼 되려면 적어도 1이라는 값은요. 축보다 왼쪽에 있어야지만 첫 번째 거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조건이 A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1이 A보다 작을 때 이 조건이 붙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조건이 붙어서 F1은 아까 2라고 했는데 F1을 직접 구해. 그럼 F1을 직접 구하면 관계식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나와. 근데 그게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은 3이라고 구해지죠. 근데 3이라고 나왔는데 이 3이 주어져 있는 범위에 합당하지 않으면 얘는 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는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축이 X는 A가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려면 A가 더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겠죠.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그럼 그때는 F-1이 최대값 2라고 했는데 F-1을 찾아보면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2. 그럼 그게 바로 2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A를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와. 자, A는 마이너스 1인데 그거를 내가 조건으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그럼 해가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낑겨 있을 때. 자, 낑겨 있다라는 것은 왼쪽이 마이너스 1, 오른쪽 1. 즉 뭐냐면 A라는 값이 이것과 이거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다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점은 내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보다 작은 값은 다 봤어요.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미안해. 1보다 큰 값이군요. 1보다 큰 값은 다 봤어. 첫 번째 조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은 또 봤어. 그럼 나는 또 이번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만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값을 내가 확인을 안 한 게 되거든. 그러니까 양쪽 범위에 나올 때는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등호를 꼭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등호가 붙어야 돼. 그럼 이제 가끔 애들 질문하거든. 꼭 세 번째에 붙여야 되나요?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왼쪽 첫 번째 거랑 두 번째에다 등호를 이렇게 붙였으면 세 번째 거는 그냥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근데 이제 너희가 아예 문제를 풀 때마다 그냥 아예 방법을 픽스해 놓는 게 좋으니까 그냥 항상 이 사이에다가 붙인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좀 덜 헷갈려. 자, 그럼 이제 F 이때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니까 여기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아마 FA가 2다라는 걸 간단히 풀면 아까 했던 거라서 내가 기억이 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2차 방정식. 그래서 A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근데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범위에 맞는 것만 구하면 마이너스 1이 해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A 값이 될 수 있는 게 3하고 마이너스 1. 얘가 정답이 돼요.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의 문제는 요거는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고 이게 단순하게 2차 함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수원 수투 배울 때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꼭 알아두실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금 익혀두게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너희가 안 보고 다시 한번 푸는 시간을 좀 줄게.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이 문제를 지금 연습하자. 똑같은 문제 한번 연습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최대 최소 가장 잘 나오는 유형 받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유형이 이제 치환해서 하는 유형이 또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여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서 그 다음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 이 스타일인데 이거를 너희가 방법을 그냥 외우면 좀 힘들고 얘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야. 이거는 나중에 그 수투 있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투. 수투에서 얘랑 똑같은 게 또 나와. 근데 그때 가서 애들이 또 질문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너희가 잘 깨치면 이거를 그때 가서도 질문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얘를 이해하려면 사실 한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X축, Y축 정해진 게 아니라 문제마다 변수는 계속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얘가 XY가 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YX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정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얘는 이 변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2번을 먼저 볼 거야. 2번이 더 쉬워서. 자 2번 보시면 함수 딱 봤을 때 얘 지금 4차 함수예요. 자 너희가 일반적으로 4차 함수는 최대 최소를 아직 그래프도 모르니까 못 구해. 그래서 얘는 느낌이 오겠지만은 당연히 치환하는 걸 거야. 여기 이렇게 똑같은 거 보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하는데 치환을 할 때는 지금 쓰여져 있는 x, y가 아닌 다른 변수 써야 되니까 k라고 놓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k. 그 다음에 이를 치환했을 때 나타난 식은 y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그럼 y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y라는 애는 k가 변수야.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함수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식을 내가 그래프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면 그래프 그리지 않아. 축만 나타낼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세로축이 y가 되고 가로축이 바로 k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얘는 y가 계속 바뀌는 함수인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이제 얘가 k가 x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얘는 가로축이 x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y가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그래서 뭐래? y가 아니라 k예요. k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있는 함수의 변수 관계를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게 y의 값인데 y는 k한테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k의 범위에 따라서 y의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데 그 k라는 애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는 거야. 최대 최소가.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 범위에 따라서 k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범위에 맞춰서 y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선은 시작이 첫 번째 요식을 먼저 갖고 시작을 하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얘는 제한된 범위 k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함수식 다 주어져 있죠. 그게 제한된 범위 1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고 그래서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쓰면 1 나오죠. 자 그럼 얘는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겠죠? 왜냐하면 2가 1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올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얼른 집어넣으면 얼마니? 4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에서 나오지. 얘는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4에서 2 빼니까 2 이렇게.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2에서 6까지. 따라서 2부터 6까지 이렇게 k값의 범위가 결정이 되면 이 범위를 갖다가 너희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써먹어야 된다고. 즉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여기에서 k가 2부터 6까지 2부터 6까지 이 범위에서만 살펴보겠다는 거야. 2부터 6까지. 그래서 2부터 6까지를 갖고 이제 또 최대 최소 구하는 거를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그래프 그리면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의 대칭 추계방정식은 1인데 이때는 x가 아니라 k겠죠? 자,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제한된 범위 나타내보면 k값이 2에서 6이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쏠려있는 그래프가 나오죠. 2부터 6까지. 그래서 최대값은 6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2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만 하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는 거 계산은 생략할게. 자, 방법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2번은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제한된 범위가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 자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얘가 없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1번도 보면 얘를 치환해야 된다라는 거 느껴지실 거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k로 치환하고요. 그러면 이제 관계식이 y는 k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12가 되지. 자 이렇게 되는 함수. 그러니까 나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즉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까처럼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순서대로 넣을 거고요. 자, 첫 번째 식 보니까 얘는 x, 그 다음에 k. 두 번째 식은 얘가 k, 이게 y 이런 관계야. 자, 이거 위에 그래 그 x축하고 y축처럼 축 그린 것은 너희 이해도를 주려고 그린 거지. 이거 매번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거부터 갈게요. 1번. 자, 얘는 1번 그래프가 x가 제한된 범위가 없어. 그렇지만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거고 대칭 추계방정식 찾으면 그게 x는 마이너스 1일 거야. 근데 봐봐. x가 될 수 있는 거는 끝없이 계속 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이 모든 수야. 그렇지만은 얘가 y값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범위가. 어디서부터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나오니까 얘보다 다 위쪽에만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보다는 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인가요? 이렇게. 자, 2. 자, 얘가 2.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k라는 값은 2라는 최소값을 가지면서 2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이 범위를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가 안 나와 있지만 너희가 이 그래프의 그 함수의 변수 관계만 제대로 알면 얘가 이렇게 구해질 거야.
그럼 이제 k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만 이제 너희가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 들어가면 y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마이너스 2니? 그러네, 마이너스 2네. 좋아. 잘 듣고 있군. 마이너스 2래요. 산수를 못해. 자,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쭉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 정리하시면 y는 정리를 왜 하지? 그래프 그릴게요. 두 번째 거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볼록에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2부터면 범위가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크거나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온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너희가 k값의 범위를 안 구하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넣겠죠. k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풀면은 안 틀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막 유형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하면 문제가 조금 바뀌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지, 얘들아? 혼자서? 아니야? 이따가 파이널로 확인해 볼 거예요. 문제 방법을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 지금까지 했던 거 앞에 뭐 제한된 범위 그리고 치환해서 제한된 범위 이용하는 거 봤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 중에서 마지막 스타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런 거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얘도 지금 방금 봤던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해. 방금 봤던 거랑. 자, 볼게. 자, 1번이랑 2번은 좀 차이가 있는데 자, 1번이요. 자, 직선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자, 만약에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가 x가 될 수 있는 수는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x는 어떤 수든 다 되는 거고 y도 보니까 직선이라는 게 위로 끝없이 올라가고 오른쪽 아래로 계속 내려가니까 y도 결국에는 모든 실수일 거야. 제한된 범위가 없는 거죠. y가 될 수 있는 것도 모든 수가 다 돼. 자, 그럼 얘는 모든 수가 다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근데 얘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누구를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때의 최소값이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을 해야겠죠. y는 꼴로. 그러면 3-2x니까 그것을 y 대신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이 2x제곱에 전개하면 아마도 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그래서 결국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은 완전제곱꼴로만 바꾸면 최소값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꼴로만 바꾸면 최소값이 그냥 3이다 라고 그냥 바로 구해지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대입하는 이 과정에서 x도 모든 실수고 y도 모든 실수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에 있는 y가 사라지면서 x가 들어갔을 때 이 값의 최대 최소가 제한을 받지를 않아. 왜냐하면 x, y가 제한된 범위가 없죠. 그죠? 모든 실수니까. 자, 모든 실수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돼. 1번은요. 근데 이제 2번은 조금 다르다는 거야. 2번은. 자, 2번도 보시면 같은 패턴으로 보면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x라고 나왔어. 그럼 얘도 똑같이 정리해서 집어넣을 것 같은데 너희가 찾아야 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 그 다음에 최소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너희가 위에 있는 식을 모양을 얘를 y제곱은 꼴로 모양을 바꿔야겠다라고 느낌은 올 거야. 그럼 이제 얘를 y제곱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니까 너희는 y제곱 대신에 이것을 대입을 하겠죠. 그럼 똑같은 방식대로 그냥 쭉 갔을 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냥 왼쪽 거랑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푼다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풀면 최소값이 마치 최대가 4인 것 같아. 얘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최대가 4인데 그럼 최소는 어떻게 구하나? 인 거지. 문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풀이 과정이 틀린 게 얘를 대입을 할 때 뭔가 얘는 제한된 범위가 생길 거야. 그 제한된 범위가 뭐냐면 실수 성질이에요. 자, 문제에 보면 첫 번째 xy가 실수라고 쓰여져 있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도 봤던 거 어떤 수든 실수를 제곱하면 늘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성질을 써야 돼.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내가 대입한 식이 y제곱이란 말이야. y제곱 대신에 얘를 넣었어요. 그럼 대신에 넣었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는 y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이어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이것 때문에 x의 제한된 범위가 생겨요. 이 중에서 너희가 2차 부등식을 아직 안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들어보세요. 이걸 나중에 풀면은 배우면 알아. 2차 부등식 이렇게 나오면 x의 범위가 0에서 2라고 이렇게 주어지거든. 아는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면 돼.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나와. 그래서 결론은 얘 함수의 최대 최소에 이 함수식에서 제한된 범위 0에서 2까지가 붙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이렇게 구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함수가 축방이 2니까 2 이렇게. 그리고 제한된 범위가 0에서 2면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 있겠죠. 2일 때 그럼 최대가 나올 거고 0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최소, 그 다음에 2에서 최대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 됐나요? 자, 지금 봤던 이 문제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있어요? 48쪽에서 여기 근해 분리는 설명 안 할 거야. 근해 분리는 나중에 이제 2차 함수에서 할 거니까 이건 설명 안 할 거고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요거 있는 개념만 설명할 건데 얘를 단순하게 너희가 판별식만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몇 가지 방식이 있거든. 그거를 빠르게 접하려면 뭔가를 좀 더 이해를 하는 게 좋아서 그걸 조금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좀 할 건데요. 그냥 예시로 먼저 좀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문제를 이런 걸 보게 될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뭐 이거의 x절편 구하거나 아니면 x절편이 몇 개인지 그런 거는 되게 쉽게 너희가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이거를. 자, 이거는 얘 x절편 구하려면 너희가 당연히 y에다 0을 집어넣겠지? x절편이라는 게 y가 0일 때의 x 값이니까. 자,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요거의 x절편이니까 이거의 해를 구하면 돼서 인수분해만 하면 그냥 x값이 나오잖아. x는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실은 이거를 이 x절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냐면 y가 0일 때의 x값도 되겠지만은 이거를 x절편 구할 때 우리가 쓰는 이 방정식 있죠? 요식.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두 개의 함수를 연립을 했을 때 이것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차 함수에서 우리가 x절편을 구한다라는 건 y가 0일 때의 값이니까 y에다 0을 넣었더니 주어져 있는 식이 결국에 2차 방정식이 됐어.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에서 사실은 2차 방정식이 근이다라고 하면 실근과 허근이 나오겠지만 얘는 내가 처음 시작이 함수였잖아. 함수면은 근이 당연히 실근만 언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x절편을 구하면 그게 당연히 실근인 근이 될 건데 이거를 2차 방정식이 쓰여져 있어도 이제 너희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 자체에서 아예 거꾸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거의 실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인수분해해서 하겠지만은 이것의 실근을 구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해석할 줄도 알면 좋다는 거야. 이렇게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그래프랑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y가 여기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그 교점의 x좌표 이 두 개가 바로 이 두 개가 방정식의 근이 되면서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얘가 y가 0이다라고 하는 2번 그래프가 바로 x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x절편이 되는 거죠. 알파랑 베타가. 자, 근데 이제 너희가 이걸 관계를 이해하면 이제 조금 복잡한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x 더하기 1 이게 교점이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쉽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사실 얘가 더 쉽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자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를 두 개 따로따로의 함수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fx랑 gx라고 놓으면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만약에 이제 g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치면 얘가 fx가 이차함수고 gx가 이렇게 그려져. 라고 치면 결론적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약에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난 것의 x좌표를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랑 베타는 이걸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푼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다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을 푼 실근이 될 거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실근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아진다라는 걸 좀 알면 좀 편해.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는 실근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는 그냥 얘를 이항해서 푸는 게 쉽겠지만은 그래서 얘는 하나가 0이고 3이겠죠. 얘가 0이고 이렇게 3 이렇게 나오겠죠. 아무튼 지금 얘는 2차 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다라는 거가 꼭 이 그림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래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이 봐봐. 그럼 실제로 내가 이 실근을 구할 때 요거를 구할 때 얘를 이렇게 이항해서 풀잖아. 이항해서 푼다라는 건 결국엔 fx 빼기 gx를 하는 거죠. fx 빼기 gx는 0이라고 놨을 때 이것의 실근이 바로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요거를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것의 의미랑 같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아무 근이 아니라 실근만 돼. 왜냐하면 함수로 봤다라는 것 자체는 허수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근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따가 문제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여기 1번 내용은 그래서 그래프랑 2차 함수의 그래프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하자라는 건데 즉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그것의 근의 개수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 딴 개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실근이 두 개인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실근이 하나인 거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근은 있지만 둘 다 허근인 거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에서 얘가 y에다가 0 넣었을 때 이런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니까 즉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두 근 중에서 실근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랑 y는 0 얘네들 사이에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그 의미만 너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 아래에 선생님이 적은 요 개념 있죠?
여기 있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할게. 얘를 볼 줄 알면 문제가 좀 쉬워져. 어디 있냐면 요건가 보다. 그래서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첫 번째 거 보면 너희가 이거를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랑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가 이거다. 그러면은 2차 함수를 fx, 직선을 gx라고 생각하면 fx 빼기 gx는 0의 해가 1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의 실근이. 그럼 얘가 1하고 마이너스 3인데 2차 함수에 봐봐.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란 말이야. 2.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면 fx에서 gx 빼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거는 확실하니까 2 곱하기 두근이 이거야. x-1 x 더하기 3. 이거면 이제 식이 끝나죠. 그래서 얘를 그냥 전개해버리면 2x제곱에 2x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m하고 n이 그냥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fx 빼기 gx니까 결국엔 2x제곱 더하기 3x에서 얘 빼는 거니까 3mx 마이너스 n. 이거랑 이제 똑같은 식이니까 n과 m이 좀 더 빠르게 구해지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요렇게 넣어도 되지만 그 해라는 관계를 너희가 알면 그냥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바로 찾아도 되죠.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그게 두근의 합이면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m. 이렇게 해서 m값 바로 구하고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그게 두근의 곱 2분의 마이너스 m. 그게 바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n 구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너희가 이게 두 교점의 x좌표가 주어져 있다. 교점이 나오면 교점은 이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다. 그게 딱 와닿으면 편하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문제도 보면 얘가 조금 어렵거든. 처음 할 때는. 자, 이 문제도 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딱 봤을 때 교점이 나오잖아. A점, B점. 자, 교점 나오면 이 교점 A의 x좌표가 있고 B의 x좌표가 있겠죠. 이게 바로 누구의 근이냐면 두 개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엔 이것은 연립한 방정식이면 2차에서 1차 뺄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의 두 근이 얘가 되는 거죠. 알파랑 베타. 자, 그럼 지금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지금 보세요. 문제에서 나온 이 식이 이 2차 방정식이 풀면은 근을 직접 구하면 얘는 당연히 무리수 나와. 무리수. 그래서 얘가 무리수 나오면 얘는 그냥 근을 구해서 풀라는 문제가 아마 아닐 거다. 두 근이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는 다 뭐 쓰는 거냐면 근과 계수를 쓰는 거예요. 근이 무리수가 나오면 얘는 근과 계수를 썼을 때 조금 더 간편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할 거야.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떤 방식으로 구하냐? 선분 AB 구하는 게 목적인데 AB라는 선분은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되니까 빗변의 길이, 즉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의 밑변은 베타에서 알파 뺀 거. 얘가 바로 밑변의 길이지. 자, 그럼 베타에서 알파 뺀 건데 분명히 근각에서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이 공식을 쓸 거다라는 거 느낌이 오고. 그죠?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16에다가 두근의 곱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8.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맞지만 내가 베타를 임의로 큰 값으로 잡았으니까 그냥 2루트 2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그럼 밑변의 길이 알았으니까 이제 높이 구할 거예요. 자, 높이 구하려면 B랑 A의 Y좌표가 필요해. 그럼 B의 Y좌표랑 그 다음에 A의 Y좌표 찾을 건데 그 Y좌표 구하려면 X좌표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죠. 근데 이제 X좌표 알파랑 베타를 2차 함수에 넣는 게 편하냐 1차 함수에 넣는 게 편하냐 봤을 때 당연히 차수가 작은 여기가 편하니까 집어넣으면 4베타 마이너스 2고 4알파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높이는 4베타 마이너스 2에서 4알파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아마도 얘는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게 보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밑변 구해놨던 거 이용하면 높이는 8루트 2. 따라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AB 길이가 그냥 나오는 문제. 자, 이것처럼 교점이 주어지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주어지면 그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해니까
그 2차 방정식의 알파, 베타로 충분히 굳이 알파, 베타만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그래서 지금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그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들만 접근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밖에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선생님이 이렇게식 쓰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거를 또 이용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 요 스타일의 문제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거든. 요거에 있는 2차 방정식 구하려면 먼저 fx를 구하는데 fx를 제발 인수분해꼴로 쓰자고 했어요. 자, 인수분해꼴, 해가 마이너스 3하고 2니까 최고차는 그냥 a로 잡아버리고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놓는 거. 자, 그리고 나서 f의 2x 더하기 3을 구하려면 여기는 x자리에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x자리에 2x 더하기 3만 얼른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두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면 실근을 직접 구해. 얘가 0일 때 x값이면 아마도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두 실근의 합을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웬만한 문제, 기본적인 것은 할 것 같은데 그 밖에 숙제를 하다 보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긴 할 거야. 그러면 그런 거 잘 체크해 놨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수학상 진도는 여기까지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 많이는 못 쉴 것 같고 5분만 쉬었다 갑시다. 6시 15분에 다시 봅시다.